자, 안녕하세요. 예비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과 지난 영상 1단원 복습한 것, 감각적 표현에 이어서 오늘은 뭘 볼 거냐? 문단의 짜임 해가지고 이제 중심 문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중심 문장이 어떻고 뒷받침 문장이 어떻고 요거는 지난 영상들에서 했었지만 한 번 더 보고 들어갈게요. 중심 문장은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이래. 그러니까 요 하나의 문단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문단에서 뭐 과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심 낱말이 과자라고 치자. 첫 번째 문단에서 만드는 방법, 두 번째 문단의 재료, 세 번째 빵의 과자의 종류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각 문단에는 하나의 이야기밖에 안 한다 했다. 하나의 생각만 나오고 그 하나의 생각을 대표하는 좀 짤막하게 정리해주는 게 중심 문장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지. 첫 번째 문단에서 과자의 과자의 만드는 방법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의 대표 문장은 과자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생각만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의 생각을 대표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다. 자, 뒷받침 문장도 있을 거 아니야. 뒷받침 문장은 뭐냐? 중심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과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방법에는 여러 종류의 방법이 있겠지. 과자를 굽는 방법이 있을 거고 튀기는 방법이 있을 거고 삶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말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뒷받침 문장이 되겠지. 그러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구별하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문단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 근데 중심 문장만 알아도 대충 문단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전체 글 완전히 다 읽고서는 그걸 딸딸딸 외우지 않아도 중심 문장만 파악하면은 글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결론,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글의 내용 쉽게 정리. 말했잖아. 중심 문장만 정리를 해도 글의 내용이 대충 눈에 들어온다. 또 뒷받침 문장을 쉽게 이해. 뒷받침 문장만 막 적혀 있어. 만드는 방법은 이것저것 저것 요거가 있다.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거를 싹 정리했을 때 이 문단이 뭘 얘기하느냐. 요런 중심 문장. 그러니까 과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지. 중심 문장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쑥 봤으니까 요 지문 보면은 우리 친구들 낯설지 않을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랑 했던 거니까. 자, 다음으로 냉방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의 문단이거든. 왜 여름 즐겁게 나기 그 글이잖아. 다음으로 냉방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에어컨 등을 오래 켜서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은 실내와 밖 온도 차이가 어쩌고저쩌고 좀 긴데 지금 이 빨간 글씨가 누가 봐도 이 문단에 뭐가 되겠어? 뭘까? 중심 문장이 되겠지. 그렇지? 뒤에 파란 거 뭘까? 파란 거 뭘까? 뒷받침 문장이 되겠지. 보자. 에어컨 등을 오래 켜서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실내와 바깥 온도 차이가 벌어진대. 그렇구나. 냉방병이 뭔진 모르겠지만 냉방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봤다고 치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냉방병을 이해하기 쉽게 요 중심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기 위해서 지금 뒷받침 문장이 존재하는 거니까 요 내용은 분명 냉방병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야. 그러면은 이제 실내 온도 차이가 벌어진다. 그렇구나. 하나 알았어. 다음에 이럴 때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감기, 두통 증세가 나타나거나 위에 탈이 나는데 이러한 증상을 냉방병이라 한다. 그렇구나. 냉방병이 이러한 증상, 그러니까 지금 냉방병 주의해야 된다는데 이 냉방병에 대한 설명. 감기, 두통 증세와 위에 탈이 난다.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을 냉방병이라 하고 냉방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지. 위에 문장은. 에어컨 등을 오래 켜서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실내와 바깥 온도 차이가 벌어진다. 그럼 이 벌어진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냉방병이다. 라고 해서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겠지. 냉방병이 생기는 원인.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보고 하나의 문장을 단어 한 낱말로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럼 이거는 뭐 냉방병의 증상, 이거는 냉방병의 원인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문장 볼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따뜻한 차나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환기도 잘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이 증상을 막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이 나오고 있지. 그러면 냉방병의 예방법 해서 이렇게 한 낱말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요 세 개 문장 전부 다 뭐를 설명해주고 있었어? 냉방병을 설명해주고 있었고, 냉방병을 어떻게 설명해줬냐? 하나는 원인, 하나는 증상, 하나는 예방법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알겠지? 하나 더 보자. 요거 사물놀이 얘기였었지. 이 사물의 특징을 자연에 비유하기도 한다 라고 해서 지금 사물의 특징을 자연에 비유, 그러니까 자연과 비교, 자연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라는 게 지금 여기 중심 문장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에 빗대어 표현하는가 가 지금 요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 왜? 중심 문장을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는 중심 문장 뒤에 있는 문장들이니까, 뒷받침 문장들이니까. 볼게. 꽹가리는 천둥을, 장구는 비를, 북은 구름을, 징은 바람이라고도 하여 사물의 소리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데, 그렇구나. 사물의 특징을 자연과 빗대어 표현했다는 걸 보니 꽹가리가 천둥의 무언가와 닮았고, 장구는 비와 북은 구름과 징은 바람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린 그럼 자연인데 어떤 자연? 꽹가리는 천둥, 장구는 비, 북은 구름, 징은 바람 이라는 것과 딱 정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이런 사물의 소리를 다 합쳐서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 다음 문장 볼게. 사물놀이에서 둥글게 감는 호흡과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 둥글게 감는다는 것은 함께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지금 보면은 요 사물의 소리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 조화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잖아. 어울려 지내는 거잖아. 근데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각기 다른 자연, 비, 구름, 바람, 천둥이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 전부 다 비하는 거 아니잖아. 다 다른 자연물이잖아. 그것들이 어울려서 있다, 어울려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렇다면은 요거를 사람한테 빗대어 표현해보자. 자연끼리는 그렇게 잘 지내는데 사람한테 빗대어 표현해본다면은 이렇게 둥글게 감는다는 호흡과 움직임, 사물놀이에서 특정 정해져 있는 그런 호흡과 움직임인가봐. 특징인가봐. 사물놀이의 특징. 눈으로 봤을 때 그런 특징에서 우리 사람이 함께 서로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 악기에서 자연의 뭐 천둥, 비, 구름, 뭐 바람이 어울려 지내는 것이라 라고 의미를 했다면, 요거를 연주하면서 또 연주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사람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번 중심 문장하고 뒷받침 문장을 봤어.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랑 했던 거 기억해? 다양한 직업이라는 이제 문장에 뒷받침 문장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던 거. 선생님 한번 보자. 어떤 내용인가 라는 기준으로 뒷받침 문장을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 뭐 뉴스도 있고 예능도 있고 뭐 만화 영화도 있고 해. 그러면 TV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를 방송을 한다. TV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방송을 하는데, 요 뒤에 나오는 뒷받침 문장들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할 거냐? 다양한 볼거리가 어떤 내용인가로 정리를 해본다면, 뭐 그 중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다양한 일을 전달해주는 뉴스. 어떤 내용? 다양한 일을 전달해주는 뉴스. 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예능,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내용. 또 어린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한 만화영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즐거움이 내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뒷받침 문장 3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제 요 방송마다의 특징이 되겠지. 그거를 잘 정리해줘서 쓰면 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놀이터에서 시소 그네 미끄럼틀과 관련돼 있는데,
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대. 근데 요 뒤에 있는 뒷받침 문장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무슨 기준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냐, 요 놀이기구의 놀이 방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줘라. 그럼 지금 시소, 그네,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이기구들이 어쨌다고? 그 놀이기구는 이렇게 놉니다. 시소는 이렇게 놉니다. 그네는 이렇게 놉니다. 미끄럼틀은 저렇게 놉니다. 돼 있을 거야. 요거 한번 여러분들 잠깐 영상 멈춰놓고 요거 문장을 한번 써서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알겠죠? 지금 영상 멈추고 댓글 달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 자, 미끄럼틀은 앉아서 미끄러져 비스듬하게 나 있는 길에 내려오는 놀이기구다. 그러면 비스듬하게 나 있는 길을 내려오면서 노는 게 되겠지. 또 그네는 의자에 앉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드는 놀이기구. 또 시소는 두 사람이 기다란 의자에 마주 앉아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뒷받침 문장 적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복습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